네, 시장 이슈 속에서 앞으로 중장기적인 시장에 대한 방향성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네,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앞서서 장기 포트에 있는 종목들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네, 일단 이번 주 계속 이제 지난주죠. 이제 시장의 혼조세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었던 한 주였는데요. 지난주에는 이제 기쁜 소식, 이제 SK 바이오팜의 손실이 정말 빠르게 지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ICD부터 순서대로 가볼게요.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3.98%인데 일단 이번에 2분기죠, 죄송합니다. 2분기 실적 발표 사실은 그렇게 크게 기대가 되는 분기는 아닙니다. 근데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줄 수 있을 거라 보기 때문에 일단 2분기 실적보다는 3분기, 4분기를 좀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일단 오늘 코스닥 지수가 계속 올라가면서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수익률도 오늘 계속 또 올라가시고 있을 거예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코덱스 레버리지는 31,030원, 지난번 고점이죠. 그리고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지난 고점 18,030원 도달할 때까지는 일단은 조금 더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한번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시켜드리고 그날 바로 매수하시라는 의견까지 들었었는데 그때 하신 분 말고 그때 못 하신 분들은 이번에 지난 고점 되면은 제가 한번 살짝 의견 드릴 테니까 그때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요즘에 사실 삼성전자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카카오가 사실은 한 4, 5개월 전까지 우리의 관심인 사이에 좀 멀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카카오가 한 2주 전쯤까지는 이제 이거 없으면 정말 안 될 정도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카카오나 삼성전자 마찬가지인데 삼성전자도 조금 더 무겁죠. 무겁고 굉장히 지루하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9만 원대 좀 많이 몰려있는 종목이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오히려 시장의 관심이 좀 멀어져 있고 굉장히 지루하고 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 시점 자체가 장기 포트로 넣기에 굉장히 좋은 시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은 말할 것도 없고 제가 봤을 때 2분기, 3분기 이후까지도 괜찮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그대로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없으신 분들도 저는 지금 자리에서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안전한 종목, 이런 종목 매수하셔서 30% 50% 정도 수익 내실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사이트 길게 보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SK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 사이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20.84%인데 지난주에 기관 쪽 매도 물량으로 부담을 좀 가졌습니다.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는데요. 이거는 항상 말씀드린 대로 올해 3사 합병 이슈 나올 때까지 그대로 유지 포지션 취하시겠다 말씀드리고요. 혹시 뭐 또 중간에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물어보신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아직까지는 금지인데 적절한 시점이 되면은 말씀드리겠다는 부분도 좀 첨언하겠습니다. 그리고 DB하이텍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115.66%인데 요즘 보니까 신규로 소개하는 분들도 되게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네. 그만큼 지금 자리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115% 수익 중인데 조금 욕심 좀 더 부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대로 유지하시고 2분기 실적 보고 제가 다시 한번 또 리뷰 드리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SK 바이오팜 마이너스 30%까지 주로 왔고요. 그리고 아마 제가 봤을 때 이번 주에 20%대 빠르면 10% 후반대까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종목들은 치고 올라오면 금방 이제 손실을 커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좀 고생을 시켜드려서 너무 죄송한 마음뿐인데 그래도 제가 중간에 이거 안 빼고 끝까지 제가 잘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 21선 120에서 골든크로스 직전입니다. 네, 기술적으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자리니까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일전자 당연히 이제 2분기 실적 기대가 되죠. 여름 시즌이 기대가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실적 보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동아일텍 수익률 조금 꺾이긴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30%대 근처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대로 포지션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스윙 포트는 뒤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동아일텍은 수익률 한 50%까지 가면 이제 그때 좀 어느 정도 정리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이어서 스윙포트 수익률 30%를 목표로 삼는 이제 종목들도 AS 해봐야 되겠죠. 네, 이라이콘, CS미드, 덕산하이메탈 세 종목인데요. 오늘 덕산하이메탈이 한 4% 정도 올라가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이라이콘, CS미드, 덕산하이메탈 지금가 기준으로 30%가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처음 소개해드린 가격대 근처 기준으로 30% 수익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라이콘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마이너스 16%, CS윈드 마이너스 10%, 덕산하이메탈 마이너스 5%인데 이거 위에 올라가고 30%더 추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수하시면 이라이콘 같은 경우는 46% 이상 수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 CS윈드는 40%, 덕산하이메탈은 35% 이상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세 종목 그대로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시장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도 사상 최고가고 우리 시장도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기는 한데 워낙 순환매 속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체감적으로 이 최고가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서 7월 중순에 또 한 번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전망을 주셨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좀 시장에 대한 흐름을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네, 일단 제가 6월 달부터 말씀드렸던 5월이군요. 5월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 7월 초까지는 일단 지수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었어요. 근데 중순부터는 조심하자는 의견 드렸는데 제가 7월 달 들어오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시죠. 본 자료는요, 우리나라 코스피 대형주들의 움직임을 하나로 묶은 대형주 차트입니다. 일단 뭔가 보시면은 올해 들어서 박스권에 굉장히 갇혔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근데 그러면 같은 기간 동안 소형주들의 움직임은 어땠나 한번 볼게요. 본 차트는 코스피 소형주 차트인데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주식 투자 경력과 무관하더라도 이제 최근 주식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소형주들이 굉장히 지수를 이끌어왔구나라는 부분을 한눈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 보니까 코스피가 15% 정도 올라왔는데 코스피 소형주들은 30% 가까운 상승률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벌써 사실 작년 연말에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증시라인 나와서 제가 주구장창 주장했던 내용 있죠. 바로 대주주 양도세 과세 대상 확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그때 당시 안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확대하면은 괜히 좋은 시장 분위기에 물 끼얹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히 금융당국이 양도세 기준을 조정하지 않고 10억대 기준을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잠깐 여기서 보면은 작년에 대주주 양도세 과세 대상 이슈가 나올 10월 달쯤에 소형주들의 움직임을 한번 볼게요. 화면 한번 보시죠. 화면 보시면 앞에서 보여드린 소형주 차트에 제가 작년 달 10월 달에 한참 이제 대주주 양도세 얘기가 나올 때 소형주 흐름인데 보시면은 거의 뭐 양도세 대상 기준은 뭐 3억, 가족 합산 이런 얘기 나올 때 소형주들은 거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소형주들 흐름 보면은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뭐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대주주 양도세 문제가 지금 올라온 소형주에 대한 차익 실현에 대한 우려를 연말로 갈수록 계속 키울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사실 제가 제일 우려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올해도 분명히 10월, 11월 이쯤 되면 대주주 양도세 이게 또 분명히 나올 거예요. 혹 안 나온다 하더라도 저 10억에 대한 과세 회피 물량 분명히 또 올 연말쯤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소형주 쪽에 아마 꽤 많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좀 여러분들이 미리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나올 거니까요. 물론 작년보다는 약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도움을 거의 안 주는 외국인들이나 기관들 수급이 만약 이쪽으로 쏠리게 되면은 또 그걸 갖다 하드캐리해서 더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흐름이 될 수 있긴 있는데 어쨌든 지금 하반기 들어간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상기를 하시고 미리 좀 알고 이런 게 있을 수 있구나라는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상대적으로 가지 않았던 대형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7월이 되면 작년 대비 그 기저효과가 점점 옅어진다, 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또 시장에서 확인이 될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잖아요. 이것은 또 시장에 미친 영향이 어느 정도일까요? 네, 일단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자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화면 보시죠. 이거는 2021년도 월별 수출입 현황인데요. 본 자료 통계청에서 이제 나온 우리나라 월별 수출입 현황입니다. 먼저 초록색 박스칸 보시면요. 작년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했었던 3월, 6월 달 우리나라 수출 엄청나게 급감했습니다. 세모는 마이너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밑에 빨간 박스가 보시면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수출 증가, 3월 달에 16%, 4월 달에 41.2%, 5월 달에 45.6%. 이거 누가 보더라도 기저효과 엄청난 상승률이 나왔다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제가 몇 주 전에 6, 7월 달 되면 이 기저효과 사라지면서 아주 실망스러운 경제지표가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효과가 아주 일시적으로 단기에 한 번에 확 끌어내리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플래시 크래시라는 표현을 쓰는데 만약 지수가 10%가 밀린다 하더라도 그 지수가 20일 동안 0.5%씩 조금씩 계속 밀려 내려가면 우리 정말 지루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일주일 안에 저점을 확인할 수 있는 단기간에 저점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연준 위원들도 매파 발언 굉장히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도 금리 인상 하겠다라고 하면 올해 연말에 한 번쯤은 올릴 수 있을 거다.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부담스러운 요소들이 사실 곳곳에 배치가 돼 있어요. 그중에서 아마 7월 달에 우리나라 지수에 제일 영향을 많이 줄 이슈는 미국의 테이퍼링 이슈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8월 26일부터 8월 28일까지 미국에서 잭슨홀 미팅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과거사를 봤을 때 잭슨홀 미팅 이전에 한 달 전쯤 되면은 분명히 시장이 걱정을 슬슬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바로서 그 흐름 자체가 이제 7월 말경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우리나라 경제 지표가 7월 중순에서 이제 8월 말 정도 이 사이가 되기 시작하면은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사실은 원래대로 이제 경제 지표가 돌아오는 건데
이거 자체를 뭔가 안 나왔다라고 해서 시장이 부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이퍼링과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정상화되는 경제 지표를 불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이게 7월 말에 겹치게 되면은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미리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제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그 기저 효과가 완화가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잘 나오면서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가 부각됐던 것이 오히려 완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모르겠어요. 이게 수급이 어느 쪽으로 튈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설명드린 부분은 예전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근데 보니까 테이퍼링 시점과 이제 인프라 투자 시점이 거의 맞물리잖아요. 이게 뭐 이거 한쪽에서 돈 풀고 한쪽에서 돈 끌어당기는 게 엮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이 되게 많았는데 인프라 이미 좀 통과가 돼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돈이 뿌려짐과 동시에 테이퍼링을 진행하는데 보면은 이 테이퍼링이라는 게 한 번에 돈을 딱 땡기는 게 아니고 푸는 돈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그렇죠. 과정이거든요. 아마 밸런스를 잘 맞춰서 진행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정말 걱정되는 건 이제 금리 인상인데 금리 인상은 제가 봤을 때는 뭐 2년 후 정도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테이퍼링과 사실 우리나라나 미국이랑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돈을 풀고 한쪽에서 돈을 땡기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잘 조절해서 이제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온 내용 있으면은 제가 계속 이제 리프레시 시켜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앞에서 제가 설명 다 드린 부분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한번 차트를 준비했어요. 이 차트 한번 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자료는 2004년도부터 2007년도 지수가 보시면 저점이 713포인트고요. 고점이 2000포인트인데 3배 올랐습니다. 대세 상승장의 어떤 차트인데 보시면 까만색 박스칸이 뭐냐면은 단기 고점 대비해서 지수를 10% 이상 밀어버리는 시기를 제가 대략적으로 표시해둔 자료예요. 앞으로 조정이 예상되는 시기 혹은 조정 시기에 나와서 제가 이 화면을 자주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지수가 3배가 올라가는 대세 상승장에서도 한 3개월, 4개월에 한 번씩은 지수를 10에서 15% 정도 밀어버리는 조정은 항상 있어 왔다는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일 지수가 10에서 15%가 밀리면은 개별 종목은 거기에서 2에서 3 정도 곱하면 맞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한 20%, 30%는 금방 간다는 얘기인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10% 조정이 뭐 한 달 뭐 이렇게 길게 끌 것 같진 않고 앞에서 설명드리는 프레시 크래시 단기간 내에 한번 찍고 끌어올리는 V자 반등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만일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매수의 기회를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조정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고 뭔가 새롭고 굉장히 어이없는 이유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마치 올해 초에 보면 게임스탑 이슈 나올 때 금융사 연쇄부도 나온다. 그리고 빌황 나왔을 때 우리나라까지 뭐 영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비슷한 핑계를 대면서 지수 밀 가능성 충분하니까 새로운 이슈에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10% 밀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3,000포인트 살짝 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3월에 했던 것처럼 제가 만약 3,000포인트 깨지면 이 시간에 또 나와가지고 삼성전자 레버리지 똑같이 말씀드릴 테니까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삼성전자가 밀릴 것 같지는 않아요. 레버리지는 지수에 따라서 밀리지만 삼성전자는 최근에 외국인들 기관들이 그렇게 매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사실은 버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쪽은 그렇게 크게 밀릴 것 같지 않고 레버리지를 제가 한 번 더 꼭 이 시기가 되면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위상 올 때마다 제가 잘 설명드릴 테니까 저희 방송 쭉 계속 시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7월 중순에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지만 오히려 그때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으니 좀 대비를 하면서 준비해 보자라는 네, 맞습니다. 의견까지 주셨고 또 매주 나오시니까 그때마다 시장 흐름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시장에 대한 중장기적인 방향성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 또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